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임대기숙사 등 수익형 건물로의 용도 변경 절차와 방법, 그리고 위반 건축물을 합법화하기 위한 용도 변경에 따른 추진 절차, 또 경매나 리모델링을 통한 용도 변경 등의 절차 등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공사비가 상승하고 부동산이나 건설 경기가 부진한 탓인지 모텔이나 일반 근생, 업무용 건물 등을 임대인 기숙사나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 또는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기존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에 대해 경매를 하는 사람들도 관심이 많던데, 그래서 이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 등에 대한 지난 3번의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이러한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경우나 임대인 기숙사나 상가주택 등 수익형 건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이러한 건물에 투자하시려는 분 등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보유하신 땅에 대한 기본 설계,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위반 건축물이나 수익형 건물 등의 용도 변경, 리모델링 등에 필요하신 분, 그리고 경매 등을 통해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기본 설계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용도 변경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인데, 그동안 본 채널에서는 3개의 영상으로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용도 변경이란 건축물의 물리적인 변경이 아닌 사용 용도를 바꾸는 것이라 명칭만 변경하면 되는 것으로 간단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정도가 아닌 대수선이 수반되는 위반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추진 절차와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건물을 임대인 기숙사 등 수익성이 나오는 용도의 건축물로, 또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보다 더 값싸고 빠르게 임대인 기숙사 등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또 그리고 경매 등을 통해서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즉 모든 건축물은 건축 허가 당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분류된 용도를 정해야 하고, 건축물의 사용도 이러한 허가를 받아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지적한 이유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용도 변경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용도 변경은 대수선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등 물리적인 변경 없이 사용 용도를 바꾸는 간단한 경우도 있지만,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용도 변경은 대수선 공사가 수반되고 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정한 각 시설군에서 변경되는, 예를 들어 건린생활군에서 임대인 기숙사인 공동주택군으로 시설군의 범위를 바꾸어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는 수익성이나 임대성, 장래성 등을 위한 것이 대부분의 이유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도 변경은 건축물의 신축 개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이 해당 대지의 용도 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지 등과 건축 기준, 그러니까 임대인 기숙사나 고시원, 다중주택 등은 각각 건축 기준이 있는데, 이러한 관련 법과 규정 그리고 건축 기준 등 모든 내용이 현행 건축 관련법과 규정에 맞아야 하고,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정화조 기준 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용도 변경에 따른 절차는 건축사가 수행하고 이에 따른 신고나 허가는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들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임대인 기숙사라는 주차 설치 기준 등에서 파격적으로 낮은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이 신설되다 보니 그동안 위반 건축물의 추진이나 수익성이 나오지 않던 건물을 수익성이 좋은 건물 등으로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대부분의 건축사나 허가권자들이 신축 건물에 대한 설계와 허가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도 변경 업무에 익숙하지 못해 건축사들 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허가권자마다 업무 처리에 있어서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은 용도 변경도 신축과 같은 개념으로 모든 사항이 현행 건축관리법이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기존 건물은 허가받을 당시의 주차 설치 기준 등 건축 관련 법과 규정이 현행 법이나 규정과 다르기 때문이고 구조 안전의 확인과 감리에 대한 사항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실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 많은 건물들이 현행 규정과 임대인규서의 건축 기준 등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거나 구조 안전의 확인 등의 문제로 원하는 대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대지의 조건, 기존 건물의 배치나 평면, 구조가 달라 이러한 짧은 영상으로 일괄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용도 변경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건축물 현황 도면과 관계 서류 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건축물의 배치나 각종 평면을 확인해야 용도 지역에서 건축 가능 여부나 용적률, 건폐율, 그리고 용도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차 관계나 대지안의 공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으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러한 건축물 현황 도면이 있어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현황 도면이 아닌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 당시의 건축, 구조를 비롯한 전기, 설비, 소방 등 관계 도면과 구조 계산서, 용량 계산서 등 관련 도서가 있다면 용도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조 안전의 확인까지도 가능할 텐데 만약 이러한 도면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정보 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서 해당 건물 사용 승인 당시의 관계 도면과 서류 등을 발부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현황 도면이나 사용 승인 당시의 관계 도면과 서류는 건물주나 용역 계약자 등만이 제공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자료 등이 없다면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현장 실적과 조사 등을 통한 설계 도면 작성과 구조 전문 기관의 조사와 검토 등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건물주인 경우에 건물의 사용 중 이러한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수선 등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 승인 당시의 설계 도면과 관계 도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건물주나 세입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건물주로부터 이러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발부받을 수 있는 위임장 등을 받아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것인데 그동안에도 계속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항이 현행 관련 법규와 규정에 맞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근생이나 업무용 용도의 건물을 주거 용도의 원룸이나 방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칸막이 벽이나 온돌, 유색 및 전기 통신 등의 설비 공사 즉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와 철거 공사가 수반될 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구조 안전의 확인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각 층이 근생이나 업무용으로 된 기존 건물의 넓은 오픈된 공간을 필요한 주거용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 방으로 구획하기 위해서는 벽돌 벽 등으로 칸막이 벽을 쌓아야 할 텐데 이에 따른 하중과 생활하면서 적지 않은 각종 가구와 살림 등의 하중은 사무실 등으로 오픈된 기존 건물의 하중과는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해당 건물의 기둥이나 보, 서라부 등의 철근, 배근 상태와 크기 등이 사용 승인 당시 도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그러한 기둥이나 보 등이 위에서 설명한 각 층에 신설되는 칸막이 벽의 하중과 가구나 살림살이 등 세로 용도가 변경되는 주거 용도의 적재 하중을 견딜 수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대수선 공사가 소환되는 용도 변경인 경우 용도 변경 허가에는 변경되는 용도의 건물에 대한 설계 하중과 일정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반드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변경되는 용도로 변경을 한다 해도 기존 건축물로도 또는 구조 보강 조치 등을 통해서 구조가 안전하다는 확인하는 서류의 제출이 필수적인데 사실 이는 용도 변경을 하는 건축사들에게는 대단히 민감하고 경우에 따라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가끔 신축 설계에 비해서 용도 변경이라는 것을 간단히 여기는 건축주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던데 사실 구조의 안전은 건축물에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사용 중 구조적 하자나 위험 요소는 건물의 주인으로서도 용도 변경 허가를 받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게 얘기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위반 건축물의 추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것인데
그동안 이러한 용도 변경 업무를 위해 상담을 해보니 용도 변경을 하는 가장 많은 사유 중 하나는 역시 유반 건축물의 합법화를 위한 추인 절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나 임대성 등의 이유로 불법으로 방을 쪼개거나 원룸 등으로 건물을 개조한 경우가 많았는데, 대체로 이러한 건물들은 위반 건축물로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가 되고, 건물주들은 대출 제한 등으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거나 특히 엄청난 이행 강제금 등을 부과받는 등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이를 해소하려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반 건축물은 원상 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인을 받기 위한 절차로는 우선 행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변경된 용도로 설계를 해서 용도 변경 허가를 받는 순서로 용도 변경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할 행정 조치로는 원상 복구하라는 행정 예고 후 예고기간이 지나면 경찰서 등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면 벌금 등에 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조치가 완료가 되면 건축 규정에 따른 설계를 해서 용도 변경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대수원의 용도에 따라서는 신축과 동일한 건축, 구조, 설비, 전기, 소방, 정화조 등의 설계 도면 등 설계 도서가 필요하고, 용도 변경의 규모에 따라서는 대수원 공사에 대한 감리를 받아야 하며,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사용 승인을 받아 변경된 용도로의 합법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축 설계나 허가가 아닌 용도 변경이라는 생소한 설계와 허가다 보니 감리 등의 절차가 신축과 달라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고, 또 주차나 계단폭 등 건축 관련 법과 규정이 기존 건축물의 허가나 사용 승인 당시와 현행법과 규정이 달라 이를 어떻게 설계하고 처리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건축사나 허가권자 그리고 지자체마다 다른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는 막 시작된 파격적으로 유리한 임대인 규사라는 신설된 용도의 건물이 등장해서 이러한 용도로 변경이 시작되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 용도 변경에 대한 네 번째 영상으로 임대인 기획사로의 용도 변경 절차와 방법 또는 위반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방법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용도 변경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또 세 번째로는 용도 변경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또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 안전의 확인이라는 것과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위반 건축물의 추인 절차와 방법 등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임대인 기획사는 확실히 여러 면에서 파격적으로 좋은 용도의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나 사업성, 장래성 등의 면에서 오피스텔 등 다른 유사한 건물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있고, 또 파격적으로 낮은 주차 설치 기준 등으로 위반 건축물이나 수익성이 나지 않는 건물 등을 용도 변경하는데 이보다 더 유리한 건물은 없는 것 같은데, 특히 공사비가 상승하고 경제나 건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더더욱더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경우나 또는 임대인 기숙사 그리고 상가주택 등 수익형 건물 등을 건축하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성실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시 보유하고 계신 땅에 대한 기본 설계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거나, 또 경매 등을 통해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위반 건축물과 수익형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해서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 설계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